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가 있죠? 편의상 의문론이 있고, 이어서 형태론이 있고, 그죠? 이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문장론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의미론이 있고, 이렇게 해서 문법의 4대 영역이라는데, 여기 나오는, 지금 우리가 여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뭡니까? 표준 발음법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발음을 할 것이냐 이건데, 이 표준 발음법이 되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뭘 할 수가 있지? 로마자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형태론,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 그래도 이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 자신 뭐죠? 맞춤법과 여러분 자신 뭐죠? 띄어쓰기의 기본이 됩니다. 띄어쓰기의 기본이 돼. 그래서 어제 했죠. 맞춤법, 띄어쓰기, 표준 발음, 로마자 모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은, 근데 우리 학생들은 이걸 외운단 말이야.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막 외워. 안 돼. 이게 돼야 돼. 이게 돼야 돼. 그 다음에 문장론과 의미를 해야만이 말 그대로 뭐죠? 의미, 해석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문장의 중의적 해석, 인여적 해석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으며 관용적 표현 이런 걸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제 나오거든요. 문법의 일반론 빼고 여기서만 5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우리가 의문론을 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재정국어의 첫 번째 나오는 게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게 의문론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2개 맞으려고 그래요. 이거 2개 맞으려고 그래.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뭐가 있어? 화자가 있어. 이때 화자라고 하면은 말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화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말을 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게 바로 의문론입니다. 그리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가는 걸 우리는 뭐라 하냐? 간이화라 그럽니다. 엊그제 누구지? 기상시험에 나온 게 이거였지. 기상시험에 나온 게 간이화인데 간이화란 무엇이냐? 아주 간단히 발음 노력의 경제성의 원리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발음 좀 쉽게 할까? 이것이 바로 경제성의 원리가 바로 이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 딱 하나요. 뭐죠? 동화예요. 샤음동화, 모음동화, 국외음화, 원순모음화, 전설모음화 모두 다 동화는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 여학생은 나하고 붙어다녀. 그러니까 우리 여학생이 나를 닮아버려. 그게 동화예요. 그게 동화예요. 이번에는 아니야. 좀 억울한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간이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발음 노력의 경제성의 원리라는 간이화 현상이 일어나면은 여기 나오는 화자가 일방적으로 편해. 화자가 일방적으로 편해요. 그러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뭐가 있지? 강화현상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 강화현상은 무엇이냐? 소위 말을 듣는 사람에 보다 정확히, 즉 청각인상의 강조야. 왜 요게는 말입니다. 쌍시오 쌍기역이 많이야. 들을 때 더 기분 나쁘라고. 뭐라고? 청각인상의 강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냐? 여러분 잘 아시는 뭐가 있지? 거센소리 현상, 텐소리대기 현상, 사이소리 현상, 이화 현상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해요. 거센소리, 텐소리, 사이소리, 이화 이런 것들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면은 여기 나오는 누굽니까? 말을 듣는 사람은 엄청 편해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여기 나오는 화자가 발음하기 너무 힘들어. 힘들게 발음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야, 너도 한 발 양보해. 나도 한 발 양보할게. 이것이 바로 뭐냐? 간음화예요. 이때 간음화는 무엇이냐? 너도 한 발 양보고 나도 한 발 양보해. 나도 발음을 좀 편하게 하고 너 좀 정확히 듣는 방법은 없는가? 이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뭐죠? 축약, 탈락, 생략이에요. 이것이 축약, 탈락, 생략이야. 엊그제 시험에 나온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세 개였어. 그죠? 간이화, 간음화, 강화에서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안 써줬지만은 사실은 간이화, 간음화, 강화의 현상을 설명해 놓고 이때 간이화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묻는 게 엊그제 나왔던 기상식 시험 문제였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받침의 발음부터 가려고 그래. 우리 국어의 모든 음문 현상은 여기에 속해요. 여기에 속하지 않은 건 딱 3개뿐입니다. 역국외음화 현상과 활음지 현상 2개뿐이야. 나머지는 이해는 없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교재 들어갑니다. 첫 번째 받침이야. 거기 나온 받침인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라 그러죠? 우리가 끝소리 현상이다. 또는 끝소리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중에 우리 교재에 어디가 있지? 8쪽에 첫 번째야 1번이야. 거기 1번에 보니까 뭐가 나오지? 첫 번째 나온 게 그 받침은 대표음만 발음한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쉬어 놓고 이응. 그죠? 이렇게 해서 7개만 잡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오는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죠? 우리는 칠종성법이다. 그죠? 오직 7개의 자음만 사용한다 해서 7개에서 여기 나온 칠종성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 나온 낫이란 말이 있고 여기에 낫이란 말이 있고 여기에 또 낫이란 말이 있고 여기에 낫이란 말이 있고 또 뭐가 있나 이런 말이 있어. 이랬을 때 여러분이 보시면은 여기 나오는 이건 낫이야. 빨간색으로 쳐놓은 동그라미가 결국 의미를 분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뭐라 하죠? 여러분은 변별적 기능을 수행한다. 변별적 기능이란 무엇이냐? 자음과 모음에 차이한 의미의 분화를 우리는 변별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낫 하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보리별 뜻은 낫이야. 이건 뭐죠? 아침 저녁이야. 이건 뭐죠? 낮바닥이야. 이건 한 개 두 개일 때 낱개야. 이건 쌀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쌔바닥을 잘 돌려도 이 이상 소리 값이 나질 않습니다. 그리했을 때 여기 나오는 쉬어, 치어, 티읕, 디귿의 대표음은 디귿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대표음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여기 나오는 입과 여기 나오는 입이 있어요. 이때 여기 나오는 피읍과 여기 나오는 비읍은 분명히 의미를 분화시키는 변별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혀를 잘 돌려도 이 이상 소리 값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피읍과 비읍의 대표음을 비읍이라고 하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대표음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야. 두 번째. 이어서 우리 교재 두 번째 뭐가 나왔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 거기에 보니까 실질 형태에서 더하기 형식 형태에서네. 이때 실질 형태에서 거기 눕기 친다 그러는데 거기 시커멓게 되어 있는 박스 있죠? 보태기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에서 붙으면 어떻게 한다? 그냥 연음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먼저 처음 오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 실질 형태에서 하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부분이야. 형식 형태에서는 의미가 없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으면 뭐가 있을까? 조사나 어미는 뭐죠? 여러분 자신은 형식 형태에서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조사, 어미, 접사, 사물어미, 어말어미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조사, 어미가 그 대표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다가 만약에 밥이란 말이 있어. 밥이라고 도대체 의를 못했단 말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말은 의미가 있고 이건 의미가 없지. 이건 명사고 이건 조사인게.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그대로 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밥을. 그죠? 이렇게 읽으라는 이야기요. 아마 거기에 나온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아니야? 설마. 그래서 거기 하나 해볼까? 여기에 낮이란 말에서부터 이를 못하면 어떻게 읽으라고? 낮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런 것들도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읽어요? 어떻게 읽어요? 그대로 읽어줘. 파틀. 여기 나오는 받침을 그대로 위로 올라붙여라. 그렇죠? 의미가 있는 말과 의미가 없는 말이 만나면 그대로 위로 올라붙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잘 나온 사람들은 뭐라고 읽냐?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눈이야만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눈인같이 생긴 하고 이 다음을 못 읽어. 어떻게 읽어? 그대로 읽어.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눈인같이 생긴 꽃이야. 그렇게 읽어줘. 잘 나와서 없는 뒷단에 부드럽게 읽은다고 꽃이야. 뭘 꽃이야, 꽃이기는. 그죠? 안 돼. 어떤 사람 꽃이 있는 사람도 있어. 호적을 파버려야 됩니다. 그죠? 여기 나온 받침을 그대로 올라붙여. 꽃이야. 그죠? 파틀. 그죠? 그렇게 읽어달라. 여기에 분명히 규정돼 있기를 의미가 있는 말과 의미가 없는 말이 나왔나고 여기에 모음으로 시작했죠? 모음으로 시작하면 그대로 받침을 올라붙이라고 원래 규정이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여기 써 있죠? 그냥 연음한다. 이렇게 써 있어. 그죠? 그래서 학원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야. 오래 서 있기가 그래. 어떻게 읽어? 무릎을 굽혀라 아니야. 무릎을 굽혀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오지? 이렇게 읽는 일부 멀지가 않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한번 읽어볼까요? 무릎을 어느 게 발음이 쉬워요? 당연히 이게 쉽죠. 뭐야? 불필요하게 발음에 경계성의 원리가 개입된 경우요. 이것 보면 과도한 간이화다. 실제로 규정을 어긋내가면서까지 쉽게 발음하려는 경향을 우리는 과도한 간이화 현상이다. 발음 노력의 경제성이 너무 많이 개입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이런 걸 못 읽은다니까. 어떻게 읽어? 부엌을 하고 읽어야 하는데 부엌을 얼마나 편해. 그게 지만 편해. 듣는 사람 뭔 소리인지 몰라. 이게 간이와요. 발음 노력의 경제성의 원리가 개입되는데 불필요하게 원칙을 벗어나면서까지 편하게 발음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나온 이야기가 이번에 나온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다. 그 다음 이어서 그 밑에 13년 기상직 문제는 나중에 풀고 이번에 어떻게 오냐. 3번 봐봐. 거기 3번에 뭐가 나오냐. 3번에 뭐가 나오냐. 여기에 실질형태가 왔어. 보택이 똑같이 모음의 형식에서 왔어. 그런데 여기가 뭐야? 겹받침이란 말이야. 이런 경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발음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야.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안 따요. 안 따 보택이 아를 보태서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읽을 때는 어떻게? 앉아 이렇게 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건 다 잘해. 이런 건 다 잘해.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에다 뭘 하냐? 여기 있어. 이런 말이 있어. 여기에다 어떻게 애를 보태면 어떻게 읽으라고? 어떻게 읽으라고요? 흘게 그래라. 흘게 그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발음이 안 될란가 몰라도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읽어? 아주머니에게 닭을 한 마리 주세요. 그래야 돼. 닭을 이렇게 발음해 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 나와? 분음 표기하라. 음을 나눠주라. 8종 맨 하단에 나오죠. 분음 표기하라. 분음 발음하라. 그죠? 분음 발음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단.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거기 나오는 구쪽에 맨 위에 니은번 보세요. 단, 시옷. 원래 여기 나오는 이 말이 있는데 이때 이것이 발음이 안 돼요. 단독으로 발음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목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러나 뒤에 을이 올 때는 어떻게 발음하냐? 쓰기는 이렇게 쓴다. 그러나 이 시옷이 위로 올라붙일 때 어떻게? 반드시 된소로 올라붙여라. 몫을 그래달라. 그렇죠? 이번엔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써봤더니 보통 이를 보태면 어떻게 읽으라고? 값이 비싸. 근데 잘 나온 사람은 우리 남학생 나오고 어떤 사업을 공동으로 해서 돈 이익이 많이 나눠야 되죠. 뭐라 해야 돼? 내 몫을 다오 그래야 돼. 근데 잘 나온 사람은 내 목을 다오 그러죠. 못 주죠. 그러니까 싸움 나는 거예요. 발음을 잘해야 돼. 내 목을 다오. 작도 갖고 와야 되죠. 내 몫을 다오. 근데 목소리 발음이 어려워. 목을이 훨씬 쉬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뭐죠? 과도하게 간이화가 적용된 경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이번엔 거기 네 번째 뭐라 나오냐? 실질 버티기 실질이야. 의미가 있는 말과 의미가 있는 말이 만나는 경우 9쪽에 4번이죠. 그런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그걸 연음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히 여기에 뭐가 있어? 옷이란 말이 있어. 보택 이를 보태. 의미가 있는 말과 의미가 없는 말이 만났어. 그럼 어떻게? 옷이. 그러나 뒤에 안을 보탰어요. 의미가 있는 말과 의미가 있는 말이 만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표음 옷 보택이 아니다. 시옷 대표음은 디귿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 이제 오단하고 읽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도 읽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쵸? 읽어보세요. 써보세요.
이러면 안 물어보죠. 이러면 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은 쉬울래. 의미가 있는 말과 의미가 있는 말이 만나면, 의미가 있는 말과 의미가 있는 말이 만나면 대표형으로 바꿔라. 대표형이 뭔데? 기억인데 그걸 다시 올라붙여라. 흑이. 여기에 너무 이제 나는 전라도 사람 안 할 거야, 서울 사람 할 거야, 흘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흙이 이렇게 가버려.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그죠? 그죠? 안 돼. 흙이. 이거 작년 시험에 나왔는데 전부 다 답을 얘기할 수가 없어. 흙이. 이건 의미가 있는 말과 실질형사와 의미가 없는 형사가 만났을 때, 이건 의미가 있는 말과 의미가 있는 말이 만났을 때. 그죠? 그죠? 꼭 주의해달라. 꼭 주의해달라. 여기다가 흙이라고 쓰면 절대 안 된다. 흙이. 이렇게 발음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다만 그 우측 보세요. 그 우측에 보면은 뭐가 나오지? 원래 이거야. 맞다하기 있다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말과 의미가 있는 말이 만났단 말이야. 이건 맛은 이러한 의미가 있고 있다는 이러한 의미가 있으니까 둘 다 의미가 있는 말이야. 그러니까 대표형으로 바꿔야겠지? 맛, 보태기 있다요.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떻게 하냐? 실제로 발음은 맛있다 이렇게 되어야 맞아. 그런데 맛있다가 표준 발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맛있다고 발음을 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맛있다, 맛있다, 멋있다, 멋있다는 복수 표준 발음한다. 복수 표준 발음을 인정한다. 단 두 개만. 맛있다, 맛있다, 멋있다, 멋있다 단 두 개만. 그러나 똑같은 이야기지만은 뭐죠? 이건 다르다. 이건 의미가 있는 말과 의미가 없는 말이 많았지. 그러니까 값 더하기 뭐요? 빗다요. 죄송합니다. 있다요. 값 있다요. 이 상태에서 대표음을 그대로 올라붙이는 어떻게? 값 있다 이렇게 간다. 이건 값 있다. 그죠? 자 간다. 의미가 있는 말과 의미가 있는 말이 많았으니까 대표형으로 바꿔야 돼. 대표형으로 바꿔야 돼. 그 상태에서 그대로 연음에 올라붙여. 이건 값 있다. 그러므로 뭐야? 우리가 말이야 어떻게? 값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이거 어떻게 쓰지? 값 있는이야 실은. 그죠? 맞죠? 이거 생각해 보시면 이게 바로 나오죠. 그죠? 주의하셔야 돼. 이거 값 있는 한 사람이 있어. 거꾸로. 값 있는 한 사람이 있어. 있다가 의미가 있는 말이라는 점에 주의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음. 그 다음에 나오는 5번은 내가 왜 있는지를 잘 몰라. 5번에 우리 표준 발음법 규정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 말들이야.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5번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라고? 이것의 앞치를 발음한다고 일단 생각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 다 버리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해서 이 자음의 받침에서 앞에 있는 걸 발음한다고 봅니다. 했나? 흑이야. 뭐죠? 가만히 보니까 기역이 여가 있고 리을이 여가 있죠? 요놈을 발음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우리가 헉 하고 발음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거요. 어제도 했지만은 뭐죠? 이거요. 이렇게 했을 때 원래 니을 비읍이죠? 니을 여기 있죠? 비읍 여기 있죠? 요놈을 읽어. 어떻게? 넓다. 운동장이 넓다. 이렇게 읽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원칙으로 한다. 그죠? 원칙은 늘 예외가 있기 마련이야.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런 걸 못 읽어. 이런 걸 못 읽어. 어떻게 읽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 먼저 니을 시옷이죠. 니을 여기 있죠. 시옷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읽거나 이렇게 읽기 싫으면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겠지. 어제 제가 뭐라 했죠? 이 발음을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시험에 나왔었죠? 이거 나왔었죠? 이거 뒤로 써 있었죠? 그죠? 외골 이렇게 한다. 다음 이어서 그 밑에 다만 이게 다 맞는데 그 밑에 다만 해보니까 이건 예외다.
이건 예다. 뭐라고? 이건 밟다 하고 발음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니을 비읍은 니을이 대표음이어야 돼. 그렇죠? 넓다. 근데 이건 예다. 그렇죠? 거기에 손모가지 그려져 있죠? 다만 밥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그 밑에 뭐가 나오냐? 그 옆에 이번 넓다요. 단독형 이것은 반드시 넓다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러나 어제도 잠깐 나왔지만은 이것이 합성을 이루거나 파생을 이룬 경우가 있다. 그렇죠? 어제 썼죠? 뭘 썼지? 이런 경우야. 이것은 넓다 더하기 둥그라다의 합성어야. 그렇죠? 이런 경우다. 하지만 이건 한 번 더 갈래. 파생된 다음에 다시 합성된 건데 넓적다리야. 일단 이건 파생어야. 여기까지만. 그랬을 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둘다? 넙으로 발음한다. 넙으로 발음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단독형은 넓다라고 발음한다. 그죠? 됐습니까?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2번도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그 밑에 다만이야. 그 밑에 다만이야. 아까 했죠? 리을 기억의 대표는 뭐라고? 기억이다. 이거죠? 이거요. 그러나 리을 기억 다음에 기억이 오는 경우에는 뭔 발음한다? 리을 발음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여기에 읽다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 읽다 이렇게 읽어.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뒤에 기억이 오는 경우에 바로 이때는 어떻게? 읽기. 그렇죠?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잘 나와서 사람들 읽기 그래. 읽기는 안 돼. 이건 소단이라 놓고 푹 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 이제 우리는 잘 나온 사람들도 이거 읽을 수 있어. 날이 맑거든. 날이 맑거든 아니야. 날이 어떻게? 맑고. 날이 맑고. 그렇죠? 이렇게 발음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발음하면 돼. 이렇게 발음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놓고 우리 8쪽으로 한번 봅시다. 8쪽에 오면은 뭐가 나오지? 기상직 구급 문제가 나온단 말이요. 거기 안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나온 기상직 문제 1번이야. 1번에 보니까 이건 뭐야? 낮 보태기 의로야. 뒤에 의미가 없는 형식어가 붙었으므로 그대로 발음해주라. 어떻게? 낫으로.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 헛 보태기 웃음이야. 그런데 먼저 대표로 바꾸자. 헛 보태기 웃 보태기 음인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랬을 때 이때 문제가 생겼지. 왜냐하면 이것만 먼저 갖고 보자. 이것만. 그러면은 이게 의미가 있는 말, 이게 명사와 전미사거든. 그러니까 이것만 가져본다면 어떻게 읽어? 웃음이야. 그 상태에서 디귿을 그대로 올라붙이면 되지. 헛웃음. 그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이거야. 못 이기면 호적을 파버려야 되지. 그죠? 못 이기면 호적을 파버려야 됩니다. 그죠? 밟다 마찬가지고. 그죠? 요즘에는 이렇게 서너개씩 묶어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9쪽의 맨 하단 문제, 지방직 7급 문제도 풀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한번 풀어보세요. 넘어간다. 다 이어서 이번에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10쪽이야. 10쪽에 3번, 2번, 3번, 4번 보세요. 이번엔 겹자음이야. 겹받침의 발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막다, 떨다. 그렇죠? 읽고 그 다음에 읊고.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보면 4번 거기 나온 4번은 읊고라고 발음돼야 되죠? 다음 10쪽에 6번 들어갑니다. 히읗이야. 이번엔 받침이 히읗이 나오는 경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나오는데 뭐야? 그냥 이렇게 쓸래. 받침이 뭔지 몰라도 히읗이 나와. 뒤에 뭐가 오냐? 안울림이 와. 안울림이란 무엇이냐? 기억. 거기 쓰여 있어요. 비읍.
지읒이야. 이런 것들이 와. 이런 것들 오면 어떻게 알아? 죽여가라. 그게 거기 나오는 1번이야. 그게 바로 1번이야. 그쵸? 맞죠? 뒤에 뭐가 와? 는이 온다. 니은이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니은으로 해주라. 다음. 뒤에 뭐가 옵니까? 울림소리. 울림소리가 오는 경우가 있다. 이때 울림소리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모음과 니은일 미음형인데 모음을 쓰자. 이때는 그대로 탈락시켜 발음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랬을 때 한번 가봅시다. 여기에 나타란 말이 있어. 그렇죠? 아이를 낳다 이런 말이 있어. 이랬을 때 여기 나온 나타가 있는데 이 나타에다가 뭐야? 고를 붙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쓰지? 이렇게 해서 하지만 읽을 때는 어떻게? 아이를 낳고야. 그치? 이번에 한번 눈을 보태려고 그래. 자, 갑니다. 이때 여기 나오는 난, 는이야. 이때 히읗의 대표음인데 이건 히읗의 대표음인데 대표음이 뭐냐? 이거야. 히읗의 대표음은 디귿이야. 그런데 니은과 디귿이 만나면 결국은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낳는 이렇게 돼. 맞죠? 여기다 이번엔 말을 붙이려고 그래. 어떻게 오죠? 그러면 이렇게 쓰죠. 그건 어떻게 읽어? 탈락시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잘 나왔어도 이런 걸 못 읽어. 어떻게 읽어? 소식이 그대로 읽어줘. 소식이 끊긴 남자야. 그 남자가 연락되니 나 소식 끊겼어 그래야 돼. 전라도에서 끊겼어 그래. 끊겼어 아니야? 끊겼어야. 그죠? 소식 끊긴 지 상당히 됐다 이런 말 쓰지? 안 돼. 그죠? 끊기다. 뭐죠? 뒤에 안 울림이 오니까 축약시켜줘. 됐죠? 꼭 이렇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 밑에 이번에는 말입니다. 그 밑에 거기 나오는 11년 경북 교육 문제에 보면은 당연히 거기 나오는 뭡니까? 1번은 막다, 2번은 싫어도 탈락시켜 주라니까 뒤에 모음이 왔으니까 싫어도 그대로 해줘. 어떻게? 싫어도 그죠? 다음 이어서 우리 의는 어제 했죠? 어떻게 했지? 우리 의라고 발음하는 게 원칙이나 애라고 발음할 수 있다 그랬죠. 다음 이번에는 옷이야, 보태기 한이야, 벌이야. 이게 의미가 있는 말이죠. 의미가 있는 말과 의미가 있는 말이 만났으니까 대표으로 바꿔. 더하기 한 벌이야. 뭐라고요? 이번엔 축약해야 되죠. 옷 한 벌이야. 그쵸? 다음 이어서 계시다. 됐죠? 어제 했죠. 원래는 어떻게 읽어? 이렇게 읽는 게 원칙이야. 계시다. 그러나 이렇게 읽는 걸 허용하죠. 계시다. 다음 이어서 거기 나오는 10년 교육 문제도 보셔도 되겠고 그 밑에 13년 문제도 한번 봐주십시오. 그건 아직 안 한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놔두고 이게 끝소리 규칙이다. 이게 끝소리 규칙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끝소리 규칙은 여러분들이 꼭 좀 뭡니까? 익혀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전라도 사람들이 발음상의 문제일 때 이 끝소리 규칙에 가장 문제가 있거든. 꼭 봐주세요. 꼭 봐줘. 다 이어서 네 번째 동화야. 이번엔 네 번째 뭐가 나왔어? 동화가 나왔어. 아까 했죠. 우리 여학생은 나하고 붙어 다니니까 뭐죠? 우리 여학생이 나의 성격을 닮아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동화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리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국외음하여. 안 해도 되겠죠? 국외음하여. 그래서 디귿이나 거기 나오죠. 디귿이나 티읕이 이 또는 이 반모음이야. 이게 뭐냐? 야, 여, 요, 유야.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이 지읒이나 뭐죠? 치읒에 이 또는 이 반모음이 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거기 쓰여 있어요. 그죠? 거기 쓰여 있죠. 이거요. 그랬을 때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거기 나오지 해, 도, 지가 실제 발음은 해, 도,
지로 발음이 된다는 이야기고, 이건 뭐죠? 가치로 발음된다는 이야기야. 그치? 맞죠? 이거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한번 쓸래.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은 이게 발음이 너무 어려워. 해도디. 꼭 혀 짧은 놈 같아. 해도디. 안 되죠? 해도지. 그죠? 갓디. 어렵죠? 가치. 발음 노래 간이와 현상이야. 노력의 경제성의 원리야. 그 다음에 반대 뒤에 뭐가 와야 돼? 이게 와야 돼. 1위 했을 때, 그 옆에 재밌는 게 나오지. 뭐라고 나옵니까? 첫째. 뭐라고 나옵니까? 그 옆에 외국어 에레어 옆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라고 써야 돼? 10cm 그래야지. 이걸 뭐라고? 자기 딴에 부드럽게 한다고 10cm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10cm라고 하지 않고 10cm라고 하실 분들은 팬티 하지 말고 팬치 해야 돼. 내가 꽃팬치 어디 갔어? 그래야 돼. 이상하죠?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니꺼 팀만 맞다. 니꺼 치는 안 된다. 니꺼 팀만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외국어 에리어서는 안 돼. 왜? 외국어 에리어는 원지음 발음과 원지음 표기가 원칙이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그 밑에 없죠? 통시적 어휘에서는 불가합니다. 통시적 어휘에서는 불가야. 옛날 통시적이란 역사성이야. 옛날 아주 먼 옛날 말입니다. 이랬대. 느테나무야. 이것이 뭘로 왔죠? 느티나무야. 이것이 뭘로 온 거야? 느티나무야. 그쵸? 타시하게에서 여기에 있는 이가 원래 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통시적으로 원래 여기는 이거였는데 이것이 이렇게 변해왔다는 이야기야. 다시 해서 아가, 의로, 의가 뭐죠? 단모마되면서 왔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역사적으로 변치해 오면서 된 단어들은 절대로 이걸 느티나무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야. 그죠? 통시적으로 변해온 말들. 그죠?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써놓고 보니까 그러네. 뭐죠? 결국은 여기 나오는 이 말과 이 말을 묶고 뭐가 됩니까? 글자 한자 내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이 안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야. 이 안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글자 한자 내에서는 안 된다. 이 안에서는 음절과 음절사에서 나타난다. 그죠? 글자와 글자에서 나타나지 한 글자 안에서는 아니란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정리해보면 이런 이야기야. 맞춤법 규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나 정리하면 이거요. 그죠? 맞죠? 다 이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뭐가 나오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번에는 말입니다. 거기 나오는 두 번째 자음동화요. 그죠? 그런데 모음과 모음끼리 만나면 모음동화, 자음과 자음이 만나면 자음동화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자음동화요. 그런데 자음동화에 보니까 1번과 2번이 있네. 1번과 2번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나오는 1번, 2번, 3번 나오죠? 1번, 2번, 3번 나옵니까? 자, 거기 나오는 자음동화에 2번 나오죠? 자,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3번 나오죠? 2번, 3번입니다. 그랬을 때 자음동화의 2번과 3번을 동시에 묶으면 이런 이야기야. 무슨 이야기냐? 여기 나오는 기역, 디귿, 비읍, 리을, 비읍이 있어. 이것이 니은, 미음, 이응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해볼까요? 야, 한 번만 해봅시다. 을을 여기다 붙여볼게요. 느, 무, 하면 이걸 콧소리라 그럽니다. 콧소리, 비음이란 뜻이야. 비음이란 뜻이다라는 거야. 아, 감기에 걸려. 코가 맹맹해. 발음이 잘 안 돼. 이때 코가 맹맹해서 발음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니음과 미음과 이응이 제대로 발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음과 자음이 만났을 때 기역, 디귿, 리을, 비읍이 니음, 미음, 이응으로 가는 것을 비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이란 이야기야.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만약에 간다. 이렇게 왔어. 그러면 당연히 대표형이 뭡니까? 이거겠지. 이랬을 때 여기 나오는 기억과 니은을 만나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기억이 이 니은의 음을 닮아버리는 겁니다. 닮으려는데 같이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읽는 해가지고 둘 다 비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걸 비음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비음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치?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됐습니까? 이번에는 이거야. 심약이야. 이게 원래 이게 비음이죠. 그런데 실제로 발음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같은 비음결로 바꾸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는 뭐라 그러냐? 여기 나오는 이걸 뭐라 그러지? 이응, 니은, 뭐죠? 우리가 역행동하다. 무슨 이야기야? 여기 난 뒤에 것이 앞에 것을 변화시켰다는 이야기고, 이걸 뭐라죠? 우리가 순행동하다. 이번엔 뭡니까? 앞에 것이 뒤에 것을 변화시켰다. 뭘로? 니은, 미음, 이응으로. 이거예요. 이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잡하고 뭐고 없이 이렇게 보신 게 제일 편해. 이렇게 보신 게 제일 편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한 장을 넘어가 볼게요. 4번이야. 이번에 4번에 뭐가 나왔냐? 여러분 보신 대로 이번엔 설치금화요. 책들에 따라서 설치금화라고 나오기도 하고 유마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이번엔 뭡니까? 니은이 니을로 가는겨. 니은이 이때 니을은 우리 국어에서는 알 발음, 엘 발음을 대표합니다. 알 발음과 엘 발음을 둘 다 대표하는데 이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죠? 이거야. 이렇게 왔을 때 여기 나오는 니은과 니을이 만났을 때 이번엔 뭐지? 실제로 발음이 신라를 니은이 니을로 가버리는 겨. 그죠? 이렇게 오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우리 뭐라 그래? 이번엔 설치금 왔던 유마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설치금과 유마는 약간 다른데 지금 규정이 모호합니다. 이거야. 이번에 어떻게 발음되지? 칼날이야. 이거죠. 이번엔 어째? 여기 난 뒤에 것이 왜네. 그죠? 그러므로 이건 뭐라고? 역행. 이건 뭐죠? 순행.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죠? 앞에 것이 뒤로 행해주면 순행, 뒤에 것이 앞으로 행해주면 우리가 역행 이렇게 말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도 소리 안 들어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도 소리 안 들어 쓸 수가 있어.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보십시오. 됐습니까? 한번 써보십시오. 입으로 내가리면 안 되고 진짜 써보셔야 됩니다. 저하고 똑같이 써서 안 되시면 안 되고 직접 써보셔야 됩니다. 다 쓰셨습니까? 한번 써보십시오. 예. 우리 학생가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죠? 내려오실 때 부모님 꼭 모시고 오십시오. 네. 부모님 모시고 오면 제가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 니은이 이응으로 가는 경우는 없어. 니은이 없잖여. 이응으로 가기 위한 것은 뭐야? 기억, 디귿, 니을, 비읍뿐이야. 니은이 가려면은 니은은 뭘로만 가? 니을로만 가. 설마 둘 가본 사람은 없겠지? 그러니까 그대로 읽어야 돼. 둔갑. 둔갑. 잘 나온 사람들 이런 발음을 못해. 나 감기 걸렸다. 감기. 이 말 못해. 잘 나오면 지가 편하게 하라. 나 감기 걸렸다. 아줌마 감기약 주시오 그래. 아니야. 감기약 주세요. 야. 감기약. 왜냐면 이 발음이 훨씬 쉬워.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원칙에 벗어나면서까지 쉽게 가려고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아니야. 니은이
니은이 미음으로 가는 경우는 없어. 니은은 니을로만 가. 발음상. 그대로 읽어줘. 뭐라고? 신문. 그대로 읽어줘. 이런 것들을 못 읽은다니까. 어떻게? 한 마리. 어떻게 읽어? 잘 나와서 하면 전부 다 단백질 그래. 그게 살찌지. 단백질. 단백질 아니고. 그죠? 그래서 오직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 뭐 자음동화가 뭐 어쩐다 할 필요가 없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 꼭 이렇게 읽으시면 돼. 꼭 읽으시면 돼. 그러면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100년 정도 지나면 전라도 말이 표준말인 시대가 옵니다. 그때까지 좀 버티시면 돼. 100년 정도 버티시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와요. 왜냐하면 언어 발달 역사로 보거나 언어 축약력을 보면은 그 간이완사를 고려하는 발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할까? 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전라도 말이 간이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가 보기에는 한 100년 정도 지나면은 전라도 말이 표준말인 시대가 와요. 예, 그때까지만 좀 기다리시면 이제 우리가 기준이 되버려. 그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이런 식의 발음을 잘한단 말이야. 그죠? 이런 거 있지. 헷갈린가? 이거죠. 우리 국어는 조사의 생략이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야. 그러면 실제로 발음이 어떻게 되지? 대표음은 디귿이야. 근데 디귿과 미음이 만나면 미음이 비음이기 때문에 이걸로 표현해. 어떻게? 옷 말린다. 옷 말린다. 실제 연속 발음은 이런 식의 발음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이런 식의 발음이 되면은 어떻게? 실제로 긁는 이런 식의 발음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식의 발음이 돼.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돼. 이게 자음동화. 자음동화는 오직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결정적입니다. 반드시 필연적이야. 반드시 필연적이야.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나.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단지. 거기에 보니까 거기 5번 있죠? 5번 있죠? 뭐 있어? 한자야. 이번에 한자와 한자가 만났을 때 니은과 니을이 만나면 어떻게? 니은 해주라. 그쵸? 니은과 니을이 만나면 어제 여기 나온 니을로 가는 게 정상인데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버가 있냐? 생산 보태기 뭐야? 양이야. 근데 한자 하니까 량이야. 그래서 어떻게? 생산량이야. 이랬을 때 여기 나온 니은과 니을이 만나면은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읽으면 좋겠어. 생산량. 여기에 맞춘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떻게? 생산량 그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니은으로 발음한다. 그죠? 그러므로 시험에 잘 나오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것도 발음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공권력이다. 이거 공권력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게 없으면 그냥 권력이지. 그렇죠? 근데 이건 공권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것도 읽을 수 있다. 읽어보세요. 써보세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죠? 발음이 안 되냐 벌써? 안 돼. 이건 뭐야? 광활루야. 그러면 이제 선생님 이해가 안 된대요. 이해가 안 된대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예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이렇게 읽으라며요. 그러면은 간다. 이렇게 나누면은 뭐죠? 생산량, 재고량, 수출량, 수입량. 이 량이 보편적으로 분류가 되고 이것도 널리 쓰여요. 이건 광활로도 있고 촉성로도 있고 경회로도 있고 많이 있는데 광안이 안 쓰여. 광안이란 말은 없어. 그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책 날개. 분리성의 유무가 중요하다. 분리성의 유무.
보편적 분리성이 있으면은 니은, 니은으로. 보편적 분리성이 없으면은 니을, 니을로. 됐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것은 대관령은 대관령도 있고 고모령도 있고 주풍령도 있지만 대관이란 말이 따로 쓰이지 않는다. 그렇죠? 하지만 저 생사란 말이 따로 쓰인다. 그러므로 이건 어떻게? 관령이다. 대관령이다. 그래서 그 옆에 써 있어요. 분리성의 의무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번요 광할루. 이번은 따로 분리가 되죠. 하지만 광하는 분리가 안 되죠. 이렇게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해놓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